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코로나 방역 열심히 집에서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이제 살림을 살고 그래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인프라들이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와 사회 국가가 차세대를 바르게 키우는 일에 정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감이 되셨는데 정말 사퇴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임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특히 서울시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에 준거하여서 3년에 한 번씩 학생인권 종합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고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양육자들을 너무나 걱정시키게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인권 조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법조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과. 알고 보니 2019년도에 또 놀랍게도 새로운 조항을 끼워 넣었더군요.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8조에 있는 성소수자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없는 단어라서 뜻이 모호합니다. 제가 4년 전 국립국어원에 전화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때 세미콜론을 찍어야 됩니까? 콜론을 찍어야 됩니까? 점 찍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딱딱 대답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의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고 특히 이 용어에 대해서는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제가 거기에 질문했습니다. 성소수자가 무엇입니까? 왜 표준국어 대사전에 없습니까? 여쭤봤더니요. 거기서 답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소수자란 단어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애매하다. 경계가 애매하다. 뜻이 모호하다.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북미 지역에 가시면요. Before You Act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자신들이 페도필리아, 소아성애를 느끼며 자신들의 감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을 책임질 수 없듯이 소아성애를 느끼는 것에 자신들은 책임을 질 수가 없고 누가 자신의 감정에 리스판서블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책임지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책임질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싶다고 도둑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고 훈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포 유 액트 단체들의 주장은 소위 말하는 LGBT 진영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우린 이렇게 타고났다. 어릴 적부터 소아성애를 느꼈다. 나도 바꾸고 싶다. 근데 바꿀 수가 없다. 왜? 타고나서. 이것을 우리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해달라면 APA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섹슈얼 마이너리티, 성소수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은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은 이것을 현재까지도 표준어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요. 학생인권조례 28조에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이러한 소수자 학생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성소수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지금 정확한 문장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이라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개정 2019년 3월 28일. 자, 여러분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는요. 이미 보호받을 권리를 모두 보장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쓱 하나 더 성소수자를 추가했어요. 그 뜻도 알 수 없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학생을 포함하기 위해서 넣은 단어라면은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십시오. 차라리. 왜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애매하게 들어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은요. 열린 교육을 하시겠다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열려 계신가요? 무엇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열고 계신가요? 왜 아이들이
동성애를 일삼고 성별 교체를 하고 자신의 신체를 변형하겠다고 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교육하는 사람을 차별자, 혐오자,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로 몰아가는 그런 조례를 만드십니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옹호 조장입니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은 툭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된다.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어떤 곳에서도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에서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법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법치국가입니다. 법 하나 잘못 만들어지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삶의 모든 중요 인프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는 인간을 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덕치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덕스러워도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자.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지금 양육자의 마음을 뜯어놓고 아이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학교에 보내놓으면 불안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자니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양육자들이 이도저도 못하게 만드는 법을 조례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카르텔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카르텔이 생기고, 이 종합계획이라는 카르텔 때문에 인권 운동가가 생기고 돈을 휘젓는 인권센터가 생기고, 지금 스웨덴을 가보세요. 학교에 학생 인권 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아이들은 프리섹스도 인권이다. 동성애도 인권이다. 복도에 가보십시오. 스웨덴 복도의 학교에 콘돔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게 학생의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성의 지표는 결혼을 통해서 펼쳐가야 된다. 이런 교육이 혐오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생에게 성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혐오네, 차별이네, 배제네, 구별이네. 이제 아이들은요, 양육자와 국가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분리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일단 급한 대로 사퇴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우리가 수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보탬되고 싶어 하시던데 사퇴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힘이 없는 학부모들입니다. 교육 공동체에서 이렇게 힘이 없어진 적이 처음입니다. 지진 나면 아이들을 끌어안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양육자이고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고 이런 법을 만드신 조희연 교육감님은 교육 공동체, 즉 학교와 학부모와 아이들, 이 셋이 균형을 맞추며 가야 되는 교육 공동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계십니다. 이 생태계 파괴자 조희연 교육감님은 진정한 교사와 양육자와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조용히 사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